야매 투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미처 다 담지 못한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알고 있지만 그가 그 일들을 왜 하고 있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암호화폐에 손을 댔으며 사이버 트럭은 왜 그렇게 과한 성능을 갖고 있는지, 테슬라 자동차에 생화학 무기 방어 모드는 갑자기 왜 넣게 되었는지 등등 그것에 대해 맞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틀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나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일론이 벌이는 모든 사업, 그가 관심 갖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인류에게 도움되는 일이라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과 그의 사소한 관심사 하나하나가 놀랍게도 모두 화성 이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 목표를 위해 일론 머스크의 모든 사업들은 서로 연결되며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퍼즐 게임을 해봅시다. 이동수단. 화성으로 이주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행성 간 이동이 필수겠죠? 그래서 페이팔 매각으로 큰 돈을 손에 얻은 후 일론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스페이스X의 설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걸음은 전기 자동차였죠. 문명의 발달, 경제적 성장에는 그 시대의 이동수단 기술이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모터스 인수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 트럭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갖고 싶은 차인데요. 처음에 저는 스페이스X 로켓에 사용되는 특수 철판과 세공의 타격에도 끄떡없는 차 유리가 쓸데없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타고 전쟁에 나갈 것도 아닌데 자동차를 그렇게까지 만든다고? 하지만 이러한 우매한 생각은 곧 제 발바닥을 후려치는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화성에서의 인류의 삶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는 혹독한 자연 환경 내에서도 지상에서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화성 내 주행에 특화된 자동차가 필요하다 생각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지구에서 그런 자동차가 일반인들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이퍼루프나 보링 컴퍼니 같은 사업은 왜 하는 걸까? 단지 빠른 이동만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지구 외의 행성에서 지구의 생물 및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요. 화성에 아무리 그러한 작업을 한다고 해도 지구와는 다르게 많이 험난한 환경일 것이기 때문에 지상뿐 아니라 또 다른 이동 경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보링 컴퍼니는 도심 지하에 터널을 굴착하여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로서 도심 내 단거리 이동용 터널 루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루프는 진공 튜브를 고속으로 주파하는 이동수단인데요. 일론은 고속으로 이동 가능한 진공 엘리베이터 또는 진공 열차를 구상하고 있고 이는 물류 이동수단이나 원거리용 대중교통으로 이용이 될 것입니다. 주거와 삶. 솔라루프는 타일 형태의 태양광 패널로서 건물 지붕에 설치됩니다. 지붕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일반 지붕과 다를 것 없는 아름다운 미관이 특징입니다. 이것으로 주거 시설 내에서 쓰이는 모든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는 테슬라 파워월은 집안의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을 돕습니다. 이것은 최저 기온이 섭씨 마이너스 60대까지 떨어지는 화성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작년에 주주총회 질의응답 시간에 가정용 에어컨 사업 계획을 밝혔었고 트윗으로는 헤파 필터를 이용한 고효율 가정용 공조기를 만들 것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공조기란 실내의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는 시스템인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헤파 필터를 이용한다고 하니 공기청정 기능까지 되는 거겠지요? 실제로 테슬라 자동차에는 헤파 필터로 공기 정화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일명 생화학 무기 방어 모드입니다. 정말 우주선에나 있을 법한 기능 아닙니까? 테슬라는 이 기능을 설명하며 자체 제작 헤파 필터가 다른 브랜드의 프리미엄 헤파 필터 대비 100배 이상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대기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99.97%까지 걸러낼 수 있다고 했었죠. 어쨌든 테슬라의 에어컨 사업 진출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처음엔 일론이 왜 그런 것까지 하는 거지? 하며 뜬금없다 생각했고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가정 내에서 솔라루프로 생산된 전기로 냉난방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니 테슬라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직접 고효율 에어컨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결론을 내더군요.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원래 태생부터 친환경 기업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환경 파괴적인 요소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모든 사업에서 그것들을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조 과정을 선택했고 현재보다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체 재사용도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비효율적인 것을 최적화시키는 행보 위에 있는 일들 중 하나라는 겁니다. 전기차의 폐건전지를 활용해 가정 내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것도 그런 선상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 기술은 화성에서의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영하 62도, 극지방의 경우 최저기온 영하 162도까지 달하는 화성의 기온은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조건인데요. 그것에 대해 일론은 열 핵폭탄이나 순융합 방식의 수소폭탄 투하를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만약 해결이 된다고 해도 지구와 같이 인간이 살기에 최적화된 기후와 똑같이 되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헤파 필터를 이용한 고효율의 공조기 제조 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죠. 테슬라의 공조기 시스템은 스페이스X에서부터 이미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우주인들의 온도와 공기 상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것을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가정용으로 제품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아직 테슬라가 가정용 냉난방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시작하는 순간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고 레거시 기업들은 긴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G전자의 경우 테슬라의 가정용 공조기 시장 진입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며 못 해낼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를 만들 때에도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며 팔짱만 끼고 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났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테슬라의 시장 진입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열 지붕, 태양열 저장 장치, 가정용 냉난방기로 이어지는 테슬라의 주거용 시스템은 여기서 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테슬라봇은 지난 AI 데이에 일론이 발표한 프로젝트입니다. 당장에는 실현하기 어려운 사업이지만 화성 이주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론은 테슬라봇을 이야기하며 인구 부족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에서도 그럴진데 화성에서는 인력난이 더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사업장 내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쓰이겠지만 나중에는 가정용 봇으로 가정 내 노동력 대체와 주거 시스템 관리 전반을 맡는 비서 역할도 하겠지요. 테슬라 AI, 뉴럴링크 이 두 가지는 카테고리를 잡기가 참 애매합니다. 어느 하나에만 속해 있다고 하기엔 너무 광범위해서요. 인공지능은 사회 기반 시스템 구축과 제어에서부터 관공서에서 하는 모든 업무, 기술 연구 등등 안 쓰이는 곳이 없겠지요. 인구가 부족한 화성에서 이 많은 일들을 AI가 모두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럴링크는 현재 의료적인 쓰임새가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비용이 낮아지고 보급형으로 개발된다면 인체 내장형 컴퓨터가 될 것이며 현재 우리가 핸드폰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분 증명이나 결제 등도 뉴럴링크로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이것이 스타링크와 연결되면 그 가능성은 무한대라고 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도 뉴럴링크가 도입되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메타버스 세계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 외에도 뉴럴링크의 확장성은 일론 머스크의 다른 사업들과 연결되었을 땐 얼마나 커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통신. 통신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기술입니다. 제가 전에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생태계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했었지요. 스타링크는 그 생태계를 잇는 혈관 같은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구 곳곳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있지만 나중엔 지구가 하나의 큰 인터넷 기지국이 되어 지구와 화성 간 많은 교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에너지. 전기는 테슬라의 모든 사업의 필수 조건이죠. 특히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사업은 테슬라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이것이 겨우 시작이라는 거죠.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는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전기를 저장하는 메가팩, 파워팩, 가정용 저장 장치인 파워월, 그리고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슈퍼차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화성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가끔 잘 모르시는 분들이 테슬라가 배터리 기술이 부족해 파나소닉이나 LG화학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영상을 빌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난 배터리 데이 때 공개된 테슬라의 반값 배터리 생산과 4680 배터리 기술을 보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전고체 배터리도 아니고 저게 뭐야? 하며 실망했지만 테슬라가 말하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기존 배터리 기업들에게 배터리 데이의 내용들은 두려움 그 자체였고 업계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다만 테슬라 자동차의 생산 규모에 비해 기가팩토리의 배터리 공급량이 따라갈 수 없기에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을 파나소닉이나 LG화학과 공유하여 테슬라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하는 거죠. 다른 자동차 회사처럼 배터리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사오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화성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들이 빠짐없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